이 아동복지법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교사들은 완전 채수주에 빠져 있어요. 맞죠? 예. 괜히 내가 나서서 그렇지. 아이들 제대로 지도한다고 한 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니까 네. 선생님들이 채소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지금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안 않다는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욱 씨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은 국회 영역이라고 그렇긴 그러는데요. 합니다만.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저는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그래도 5선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교육위원을 대부분 있었거든요. 예. 네. 저한테 법 고쳐달라고 찾아온 교육감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교육이 계시면서도. 네. 와, 진짜.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 특히 와. 전국 교사 학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법 개정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7월 달에 교사들 집회에도 제가 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했어요. 와. 그 주장이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 되면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을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만나서 일부는 네. 또 제가 키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오늘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할까 합니다. 오, 왜죠? 이분이 중책을 맡았는데요. 경기도 교육감. 네. 솔직히 교육 문제 해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근데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솔직히 일절 기대하지 않았어. 야,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성과, 행보 보니까 사람 아주 미치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와.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내가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반드시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진심 어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최욱 씨하고 우리가 10년 넘게 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완주벌판서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를 그렇게 몰랐다니 저 유감이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기대하지 들어오자마자 뭐 크게 사과할 게 있다고 그래서 않았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 저거 좀 어리둥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본 모양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막 용기 내시고 추진력에 저는 진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응원받아 마땅하십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진짜 여러분 진짜 정말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고요. 와. 이제 용기를 내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감행을 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선생님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아마 이게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학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교권을 교권이 살리면. 세워져야지 학생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네. 추진력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다른 교육감님들한테도 이걸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주저주저 하셨어요. 아니 성공하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도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곧 뭐 제도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또 호들갑이냐라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교육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권이 추락하면서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어. 공감대도 다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넷플릭스 참교육. 참교육도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렇죠. 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악성 민원인 학부모를 고발을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 곽수산 씨가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올해 3월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반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한테 좀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사과하도록 지도를 시키고 중재를 했군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그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해준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발언을 했던 학생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가해 학생이 학부모인데. 그렇죠. 왜 우리 애가 얘기한 거를 왜곡해서 지금 다른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하냐 라면서 항의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도 폭언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딨냐? 선생님한테 너 지금 어딨냐? 내가 쫓아가겠다. 선생이라는 말도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하고 실제로 학교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 괴롭히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괴롭히는데 난 사람 미칠 정도로 괴롭힌다. 그럼 진짜 못 견뎌요, 선생님은. 네. 그리고 그 발언을 한 그 가해 학생 가방에다가 학부모가 녹음기 채워서 등교시키고 또 수업 도중에 와가지고 애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교사분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휴직까지도 하셨고 그래.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이 교권보호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부모 측에서는 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3차례나 신고를 하고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 아동학대 진행되고 있다고 피켓 시위까지 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겠다. 못 견딘다니까요.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도 제기를 하고 그러자 안민석 교육감께서 나서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장면 짧게만 보고 오겠습니다.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선생님들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한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이거 보고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피해 선생님을 뵀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그럼요. 뵀는데 거의 초죽음이 돼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학생 민원인들에게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사촌, 누나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눈물을 보고서 결심을 했어요. 이런 선생을 교육감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맞아. 선생을 교육감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서는 순간 이제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 부모가 사과하겠다. 선생 고소한 것도 다 취하하겠다. 그렇게 교육감님이 이제 나서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화해 중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교 측과 피해 선생님에게 자 가해자 부모가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그러고 취하겠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하겠느냐 하니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가해자 부모 악성 민원 가해자죠. 이걸 고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고요. 근데 제가 2호 학생 민원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또 지금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켜보는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거예요. 보통요 학생 민원 같은 경우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악성 민원 학부모, 민원 가해자 학부모는 비싼 변호사를 삽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힘 없고 부모가 경쟁 능력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는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졸지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돼버려요. 이게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악성 민원 이용인데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은 악성 민원 관련된 사안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강남 같은 데도 보면요. 악성 민원 가해자가 마폭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소송 가고요. 몇 년 끌어갑니다. 근데 몇 년 끌어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많은 부모 가진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호가 전형적으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는 걸 제가 거의 99%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학생 간의 문제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성추행 해놓고서 이게 여학생한테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더 제가 확인이 되면은 이건 제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이 너무 가련해요. 세상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경찰에 가서도 경찰도 이것을 갖다가 불송치해 버렸어요. 사건을. 그래서 이것도 재수사를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두 번째 또 고발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기존의 구조화에서는 교장이 나설 수도 없고 교육청이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도 나서야죠. 아, 그렇게 이제 교육감이 직접 나서니까 이게 또 공론화되고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발이라는 것은 뭐 마냥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후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애초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교권 보호 전담관을 우리 경기도 교육감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네. 이 참교육에 나오는 그런 느낌. 예. 이 요거 제도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런 네. 경기도 교육청이 참교육을 따라했다고 저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 주장은 참교육 드라마가 네. 저희 공약을 따라한 거예요. 참교육이랑 경쟁하지 마시고 제 교육감 왜냐하면 참교육이랑 경쟁하지 마시고 교육감 선거 공약에 이런 공약이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교육이 따라한 거다. 자, 교육감님 네. 요거 좀 이미 이거 출범했죠. 네, 22일. 지난 토요일 날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요 제도를 일단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권 보호 전담관 300분들이 300분이에요? 예. 뭐 경찰 300 출신 있고 변호사 출신 있고 막 그렇습니까? 베테랑 경찰, 변호사, 상담사, 또 치유 담당하는 의사, 또 상담 전문 교사, 전문 상담사 그렇게 해서 300명인 공개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36대 1이었어요. 와. 처음에 50명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이 한 2,000명 가까이가 지원해서 그래서 숫자를 늘렸는데 와.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이 많은 듯 보이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전국 교사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이 25개인데요. 각 교육청에 불과 10분만 배치하더라도 300명이 다 찹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래서 네.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교권보호 119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를 받고서 바로 교권보호 전담관을 배치를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네.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교권보호 전담관의 권한이 네. 교육감의 권한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의 네. 권한은 네. 사건의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 교권보호관들이 현장에서 빨리 투입돼 가지고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악성 민원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 간에 부천 오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겁니다. 아이들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어른들 간에 죽기 살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법정 다툼으로 가고 그래서 이 처벌보다는 예방의 목적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일 커지지 빨리 않게. 적시, 그렇죠. 교권보호 전담관이 투입이 돼서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게 1차적인 목적, 예방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사건의 저는 80~90%가 조기에 처리가 된다고 중재될 봅니다. 거라고 네. 보시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네. 저희 전담 변호사들이 한 50분 가까이 돼요. 우리 전담 변호사라는 게 어느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권보호 전담관 300분 중에 50분이 변호사들이에요. 법률가요? 네, 네네. 그래서 법률가들이 조력을 해요? 무상으로 1대1로 마크해가지고 좋다. 형사 사건을 책임지고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교권보호 전담관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게 처리해 핵심이야. 주는 선생님이 것이죠. 빠져야 돼. 선생님이 외롭지 않도록 지금 와. 기존에는 선생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판결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사건이 끌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혼자서 다 오롯이 감당하니까 네. 선생님이 무너지는 거야. 그 중간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서희주 사건이 그런 거예요. 와, 네. 지금 안민석 떴어요. 지금 난리 났어. 응원. 왜냐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맞아요. 이번에 교권보호 전담관 300분 그분들을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그분들이 영웅 없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성공해내면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무너진 교권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그 첫 출발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발대식을 했는데요. 일본의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어요. 네. 일본도 심각하다. 사실 넷플릭스 참교육이 전 세계 시청률 1위였잖아요. 네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다른 글로벌 나라? 이슈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가지 않은 길에 도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관심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걸 따라하고 싶다. 아마 경기도가 성공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다른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벤치마킹할 거라고 봅니다. 다행이다. K 교육을 수출하는 거죠. 근데 교육감님 지금 뭐 좋은 얘기만 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소리만 질러도 이거는 아동학대. 부모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아동학대야. 뭐 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아동학대야. 뭐 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칠판 봐야지 하면은 또 아동학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교육감님. 이 문제 물론 이거는 뭐 교육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예요. 이 아동복지법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교사들은 완전 체수주의에 빠져 있어요. 맞죠? 예. 괜히 내가 나서서 그렇지. 아이들 제대로 지도한다고 한 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니까 네. 선생님들이 체수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지금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안 않다는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욱 씨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은 국회 영역이라고 그렇긴 그러는데요. 합니다만.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저는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그래도 5선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교육위원을 대부분 있었거든요. 예. 네. 저한테 법 고쳐달라고 찾아온 교육감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교육이 계시면서도 네. 와, 진짜.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 특히 전국 교사 학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법 개정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7월 달에 교사들 집회에도 제가 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했어요. 와. 그 주장이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 되면은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을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만나서 일부는 네. 또 제가 키운 사람들도 있고 뭐 다들 제 동료들이고 그랬으니까 겸손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제가 다 찾아가서 네. 설득을 할 겁니다. 와.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을 모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련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 대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해야 되는 와,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다 제가 와.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올해 안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제가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우리 네. 교육청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네. 부교육감 중심으로 알아서 하시라. 네. 나는 국회 들어가가지고 와.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법들이 너무나 많다. 와. 이걸 내가 고치는 그래 입법 로비에 난 전념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알아서 잘해달라. 와, 이렇게 하고 이거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들 최욱처럼 나도 안민석 안 믿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최순실을 잡은 사람인데요. 알았어요. 네. 최순실 잡은 사람인데 교육감님 조금 시간이 잡아야지. 없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요. 제가 네. 또 빠르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교육 일선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체벌도 못해, 뭐 벌점도 못, 뭐 아무튼 앞뒤로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훈육을 하란 말이냐 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잘못된 학생에게 혼내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 잘못했다 뜯은다. 그러면 너 뒤에가 서 있어. 나가. 마치고 그 수업 마치고 남어. 1시간 남어. 심한 경우에는 주말에도 학교 나와. 네. 그리고 더 심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들어 얘 하나 때문에. 이런 디텐션 제도는 네. 선진국까지 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학생을 교사가 혼내거나 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어. 이거 저는 법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제화해. 그것도 이제 교권을 세우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걸 제가 국회 가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채욱 씨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저는 완전 내부쇼에 응원입니다. 저를 한 달에 한 번 불러주시면은 네. 진행 과정을 보고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컨텐츠 찾기 있을까요? 그 정도로?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보름에 한 번도 아, 가능합니다. 진짜입니까? 보름에 한 번도 가능합니다. 보름에 한 번 컨텐츠 나올까요? 보름에 한 번 불러주세요. 우와. 저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응원과 지지하겠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교육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 제가 뭐 과거 젊었을 때 미국에서 유학도 한 6년 했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게 우리 민족은 유대인보다 더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전 세계 한국 아이들이 무지 똑똑하고 공부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래. 그런데 인재야 선생님들도. 근데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강하냐? 교육을 잘 받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AI 시대가 왔어요. 예. AI 시대에 낡은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 빨리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실행하면은 유대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혁명, 교육개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경기도에서 교육개혁을 감행하겠습니다. 와, 나 왜 이렇게 설레냐. 또 이게 설레다가 또 갑자기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본질적 문제라고 보름에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좀 바쁘고요. 한 달에 한 번 불러주시면은 제가 기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교육감이 매부시 나온 게 아마 처음이죠? 거의 드문. 왜? 선거 때만 나와요. 전 그때 맞아요. 나왔죠. 예.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지금 현재 교육감 협의회 있잖아요. 저는 교육감들이 이 교육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린 주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도 제가 정말 폭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최고다, 이제 진짜. 와. 과거에 했던 사건이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해임, 바로 해임 처분이 최소한의 징계다라고 해서 해임을 받았는데 네. 그 사건을 제가 맡았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아니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어서 네.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 학생을 성추행했던 사람이라면은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진지하게 상담을 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찾을까 증거를 찾을까 해서 제가 이제 소청을 했습니다. 소청을 하고 소청위원회에 이제 소청을 넣었더니 이제 관련 이 해임됐던 증거 관련 자료를 냈는데 제가 계속 서면을 몇 차례 내니까 이제 지겹다. 이거 해임 맞거든. 그러면서 모든 증거 자료를 그냥 한 번에 쫙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그 복사돼갖고 글씨가 흐린데 그 학생이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 등을 일부러 손바닥으로 만진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안다. 그게 나왔어요? 라고 처음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했던 진술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등이 스쳤었던 것 같다. 손바닥으로 만진 건 아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렇게 상담했던 그 첫 번째 상담이 그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교권보호 전담관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 선생님의 해임 처분을 내린 처분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지위가 과연 교권보호단장으로서의 지위와 이 처분권자, 징계 처분권자로서의 지위랑 이게 양립이 가능할까? 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잘못된 교사들을 지켜줄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없죠. 그건 안 되죠.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고 네. 선생님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네. 일을 당한다는 걸 이제 막아주자는 네. 그런 취지고요. 네. 그리고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방패가 되고 언덕이 돼야 되는 사람이죠. 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을 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교육감이 책임지고 선생님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울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결국 있습니다. 학생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이제 이런 또 우려를 해요. 그럼 학부모들이 교육감이 선생만 편드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당선되자마자 한 달 동안 경기도 전역 20군데를 다니면서 학부모들 간담회를 해요. 네. 자, 참교육 드라마 보셨죠? 선생님들이 저희 이렇게 지금 어렵게 고통과 실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과 함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과 교육감이 함께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 회복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지켜드리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인권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이 되고 세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이 대한민국 맞아. 선생님들이세요. 그건 진짜 맞아. 그래서 이 우수한 선생님들의 지금 역량과 사기가 묻혀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어. 이것을 제대로 발현되게 하면은 정말 K 교육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진짜 의원님이래.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예. 진짜 10년에 한 번씩 홈런 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근데 사실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이런 교권 관련 민원이라는 게 뭐 제 별의별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그런 거 있겠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번 네, 가보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 이제 그만하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지금 또 난리거든요. 많이 성원해 주십사. 네, 진짜 응원합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유. 와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경기 도민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덕입니다. 아, 맞아요. 맞다. 네, 경기 도민님들 정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게 맨 처음에 교육감님 요거 하신다고 이제 기사 나오고 했을 때 참교육 드라마 때문에 좀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비판도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착착착 되었고 그렇습니다. 출범까지 잘 되었고 이런 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참교육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네.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해임 취소를 했는데 오. 굉장히 억울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